The Shroud of Turin. That's the linen cloth believed to bear Jesus' imprint as he was being prepared for burial. 투린의 수인은 매우 논란이 많은 성규물로 심지어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위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약 800에서 1000년 후의 기원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위조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서 그 진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조사팀의 한 멤버는 테스트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테스트의 원시 데이터가 무려 27년 동안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실험실들에게 재정적 유인이 제공되었다는 루머도 있었으며 이는 투린의 수위가 단지 중세시대의 허구일 뿐이라는 주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투린의 수에 뒤에 숨겨진 비밀을 감추려는 정부 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1578년 이후로 신중하게 보관되어 온 투린의 수위는 산 조반니 바티스타 성당의 왕실 예배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수위의 크기는 놀라웠습니다. 길이는 4.3m, 폭은 1.1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은 그 표면에 흐릿하게 나타난 갈색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수위를 바라보면 마치 해골처럼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왜소한 인물의 유령 같은 인상이 보였습니다. 이 인물은 5피트 7인치 정도의 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마치 이 수위가 한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것처럼 수위의 한 면에는 길게 누운 시체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다른 면은 얼굴에서 발끝까지 전체 앞부분을 덮도록 우아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수위의 이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연상시키는 자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고통스럽게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시 자국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잔혹한 채찍질의 흔적이,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진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수위에 흩어져 있는 혈흔으로 이는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을 상기시키는 신성한 기억이라 속삭여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가톨릭 교회가 이 성유물의 진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위를 1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학자들은 수위의 신비를 풀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것의 진위를 가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1898년에 나온 놀라운 관찰은 전문가들이 수위의 세피아톤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양성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 필름의 네거티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1988년 바티칸은 수위의 진위 여부를 한 번에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수위의 린넨천에서 우표 크기만큼 작은 샘플을 3개의 다른 국가에 있는 실험실에 맡겼습니다. 그 목적은 이 샘플들에 대해 탄소 14 연대 측정을 실시하여 수위의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의 실험실은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천은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직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수위에 있는 이미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일치하는 상처를 지닌 신체의 사진 네거티브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수위가 그리스도의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과학자들은 이 신성한 유물을 조사해왔고 결정적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발전된 과학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재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진보는 수위의 진위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증거를 점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우선 수위의 초기 조사를 수행한 팀의 일원인 바리 슈워츠의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의 투린 연구 프로젝트의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의 주요 목적은 수위에 있는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비종교적인 유대인이었기에 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수위가 단순히 복잡한 그림에 불과하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 그는 오늘날까지 연구자들을 매혹시키는 수수께끼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의 이미지의 명암을 그 밀도에 비례하여 공간으로 세로로 늘려주는 특수한 엑스레이 평가기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 과정은 왜곡된 이미지를 초래할 수 있지만 수위에서는 인간 형상의 자연스러운 3차원적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미지의 밀도, 즉 밝고 어두운 부분과 청화 몸 사이의 거리 간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해석은 청화 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영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나 미술 작품에는 수위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페인트, 색소 또는 결합제를 찾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철저한 검토는 이미지가 노랗게 변색된 섬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영역의 어두운 정도는 이러한 섬유들의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외부 물질이나 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사가 끝난 10년 후에 실시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결국 수위의 진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는 이 연구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수행한 3개의 실험실을 감독한 영국 박물관에서 라우다타를 얻는데 2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개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과학적 실천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원시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검증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원시 데이터를 결국 얻었을 때 그것은 데이터 공개 지연의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데이터는 수위에서 채취된 샘플이 균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천에서 잘라낸 스트립의 한쪽 끝은 한 날짜를, 다른 끝은 수백 년 뒤에 다른 날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스트립에서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천 전체의 날짜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다른 수위의 다른 부분에서 대조 샘플을 채취해야 했으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샘플이 채취된 모서리에서는 면사와 섞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종류의 혼합으로 알려진 유대인의 법과 모순됩니다. 이 법은 양털과 면 또는 면과 린넨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의 매장 수위는 순수한 린넨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모서리에서 발견된 면은 그 지역에서 수리나 재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수리된 수위의 모서리에서 이루어졌고 천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수위가 중세 시대의 것이라는 주장이 유출되자 연구의 동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박물관, 특히 수위를 조사한 새 실험실 중 하나인 옥스포드 실험실은 수위를 불신하려는 목적으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100만 파운드 상당의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수위의 진위를 부정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혈액화학도 수희의 진위를 입증하려는 증거를 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희에서 발견된 혈액 자국은 AB형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드문 혈액형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흔한 유형입니다. 이 혈액은 정상적인 노화를 거부하는 듯한 놀라운 선홍색을 띠며 수위에 감싸진 사람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암시합니다. 팔을 따라 흐르는 혈액 자국은 잔인한 십자가형의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며 혈액이 흐르는 각도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이 혈액 자국은 수위의 이미지보다 앞서 존재했으며 이는 혈액이 천에 닿은 후 정확히 72시간 만에 독특한 이미지 형성 과정이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추가 조사 결과 연구자들은 수위에서 발견된 흙 속에서 트라베르틴 아라고나이트와 예루살렘 석회암의 조합을 발견했으며 이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된 석회암과 동일했습니다. 이 발견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위에는 49종의 다른 종류의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33종은 팔레스타인에서만 자생하고 3종은 예루살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로 이는 수위와 악명 높은 가시, 면류관과의 연관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 광각 X선 산란 기술을 이용한 연구는 수위에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대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수위에 묘사된 남자의 눈을 검사한 결과 1세기 유대인 장례에서 사용된 고대 동전의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가 사용한 동전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수위의 크기는 놀랍게도 고대 측정 단위와 매우 유사하며 EX8 큐빗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수위의 3인치 너비의 측면 스트립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만 사용되었던 독특한 바느질 방식으로 꿰매어져 있어 과거와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합니다. 수세기 동안 십자가형을 묘사한 예술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손바닥을 관통하는 못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은 못이 실제로 손목을 관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수위에 묘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머리 주변의 찔림 자국은 가시와 그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하며 이는 성경에 나오는 가시 면류관의 이야기를 매우 잘 반영합니다. 어깨에 난 긁힘 자국은 무겁고 거친 물체를 운반한 흔적을 나타내며 아마도 피로 물든 땅 위를 가로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넘어지고 굴러떨어지는 순간들을 암시합니다. 코에 난 상처는 넘어지거나 구타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수위의 진위를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옆구리의 상처로 2인치 너비의 타원형 상처가 로마군의 창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수위에 나타난 역상은 혈액과 맑은 혈청의 놀라운 분리를 보여주며 이는 사람이 상처로 인해 사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 기이한 유사성은 수위에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부 사항들이 결합되어 한 사람과 그의 비범한 역사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천안에 숨겨진 연구자들의 놀라운 발견들도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글귀들입니다. 턱 아래와 옆에 나타난 세 개의 뚜렷하고 정밀한 글귀는 어떻게 해석되었을까요? 수위의 공식 사진을 수많은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그들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급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여 해독했습니다. 바르바라 프렐레는 바티칸의 연구원으로 수위의 사진을 컴퓨터로 향상시켜 천에 흩어져 있는 희미한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로 쓰인 글자를 해독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그 글자들은 그리스어로 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발견이 중세시대에 그릴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중세 기독교인, 심지어 위조자조차도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수위에 향상된 사진에서 그 글자들을 추출해 전문가들에게 제공했고, 전문가들은 그 글쓰기 스타일이 예수 시대인 1세기 중동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미지가 처음에 천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형성의 신비를 풀기 위해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2002년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시료 분석을 담당한 주요 과학자 레이먼드 로저스는 간단한 화학 변환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도가 약 40도, 섭씨 104도 화씨로 과열이나 탈수 상태에서 죽은 몸이 잠시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온도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면 섬유 표면에 당질 탄수화물 화합물을 변색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로저스는 이것이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안심이 되는 평범한 것이지만 이 특정한 맥락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내용 수위에서 흔히 관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섬유의 변색이 신체에서 배출된 물질과의 화학 반응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생물학자 폴 비뇽은 이 물질이 땀에서 요소 분해로 생성된 암모니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부족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너무 흐릿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2년 생물물리학자 존 드살보는 대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물질은 땀에서 나온 젖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은 책 속에 오랫동안 넣어둔 식물잎에서 나오는 물질이 종이 섬유와 반응하여 어두운 음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처럼 음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설명이 두드러집니다. 존 잭슨이라는 연구자는 진공자외선, 마큐움 UV, 방사선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유일한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린넨을 완벽하게 사진 감흥 물질로 변형하려면 빛 방사선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열 방사선이 동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위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오늘날 자외선 방사선 원천에서 알려진 것보다 몇십억 와트에 달하는 빛 방사선이 필요하며, 만약 열 에너지가 동반되었다면 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1억 분의 40억 초 미만 내에 증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구 전체가 생성하는 전기의 총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적만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부에게는 토리노의 수위가 가짜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헌신적인 신자들에게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희생을 나타내는 비할 데 없는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신앙의 증언이 되어 시대를 거쳐 마음과 영혼에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까지